지금 그 말씀 중에 제 생각난 게 아까 약간 추가로 할 게 뭐냐면 영상 중에 이제 전생 잠깐 들어갔다 했잖아요. 그때 물론 제 개인적인 경험이니까 하지만 경험에서 본 거니까 그대로 말씀드리면 일단 중간 과정은 뭐 동굴 속으로 뭐 그냥 쑥 들어가더라고요. 새카만 동굴로 그냥 생각도 안 했던 건데 쭉 들어가다가 딱 멈추고 그러다가 갑자기 또 어느 쪽으로 방향이 틀어져서 지가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이쪽 갔다 저쪽 갔다 광속이죠, 광속. 저 그래가지고 그러다 갑자기 하얀 공간이 탁 나왔는데 하얗다는 게 뭐 하얀 색깔이 아니라 그냥 없는 그냥 흰색이에요. 그냥 없는 공간. 그 딱 나왔는데 1인칭 신점으로 보는 거예요. 그냥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데 밑에서 뭐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딱 보니까 모는 판이 쫙 있어요. 그러니까 농방에서 모는 조개 같은 모는 그림이 쫙 있는데 그냥 끝도 없이 모는이에요. 근데 그게 막 그 중에 어디 구멍이 빵 뚫리더니 거기가 색깔이 나오더라고요. 자세히 보려고 딱 보니까 제가 빨려 들어갔어요. 그래서 전생을 보는데 들어가니까 그쪽 세계로 확 이게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무슨 뭐 공상과학 같아요. 싹 들어가서 거기서 그 환경을 다 보고서 체험을 다 하고 싹 나왔어요. 그리고 또 있는데 어디서 구멍이 또 빵 뚫리면 또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한 두세 번 했는데 근데 시대가 다 틀리거든요. 그래서 보면서 좀 그때 당시 보면서 참 이런 걸 느꼈어요. 아 이게 시간 개념이 이게 멀리 이런 게 아니라 평행하구나 이런 걸 느꼈어요. 과거하고 현재 미래라는 게 순차적이 아니라 그냥 한 판에 그냥 있는 건데 거기서 내가 그냥 임의로 이렇게 내가 하는 생각보다도 필요에 의해서 그거를 데이터를 뽑아볼 수 있구나 이런 느낌이랄까? 그 다음에 들어가 본 적 없죠? 한 3번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깨고 나서 시계를 보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탁. 글쎄요. 근데 그 다음에 또 들어가 본 적 없죠? 그 다음에 안 했어요. 안 한 거예요? 그 다음 해도 안 될 거야. 이게 된다 하더라도 그 세계를 못 가. 이게요, 사실은 이게 참 조심해야 되는 게 지금 개인의 체험을 시공간이 없는 것처럼 막 원하는 들어오는 거 해석을 했잖아. 그건 참이 아니에요. 채널링이 그래서 틀리는 거야. 이때 설명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나는 그때 이런 경험이 있는데 몸이었는데 가다 보니까 요건 이렇게 받고 요건 이렇게. 그게 전생이라는 증거도 없잖아. 전생으로 생각하는 거잖아. 그죠? 아니 저는 전생이 없다고 봐요. 이게 뭔 말이냐면 코가 뭔 말이냐면 전생이 전생인데 내 전생이 아니라 나와 연관된 누군가의 전생을 내가 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표현이 굉장히 지금 위험한 표현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냥 얘기하잖아. 경제 활동이 없는 표현인 거야. 그러니까 전생을 봤다고 그러는데 난 전생을 믿지 않고 관련된 거 전생은 있는 거네 그럼. 아니, 그러니까 지금 얘기도 전생은 있다는 얘기야. 내 전생이 아니라 나 관련된 사람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내 핏줄이 아니고요. 이 쉽게 말하면 아까 DNA 말씀하셨는데 그 DNA 데이터하고 연관된 과거의 누군가와 연결된 그래서 어차피 그 전생이잖아. 그렇죠. 내 건 아니지만. 근데 전생이 없다고 믿으면 안 되지. 그럼 전생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 전생이 내 전생이 아니라 관련된 자의 전생. 관련된 전생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용어를 정확하게 해야 되는 게요. 토론이나 남하고 대화할 때 신경 써야 되는 게 용어가 특정해야 되거든. 그런데 지금 보면 전생이 없다고 할 때 있다고 할 때 지금 물어보니까 전생이 있긴 있는 거야. 그런데 그게 내 전생이라고 꼭 얘기하기 어렵다는 거지, 그죠? 근데 어쨌든 전생이 있다고 보는 거잖아. 그냥 역사 속의 시간 흐름이죠. 역사 속의 시간 흐름인데. 아니 그거 어떻게 미화해도 전생은 다 역사야. 그렇죠. 역사가 흘러온 거잖아, 그죠? 단순히 그 역사 도서관에서 본 그래서 그것도 역사 도서관이라고 보는 게 아니라 내 촬영은 이런 거예요. 내 체험에 좀 과거 같은 걸 봤다. 다른 사람 관련된 걸 봤다. 이게 맞는 표현이잖아. 이게 전생을 들어가서 본 건지 그 순간에 들어서 모음정에 들어가서 보고 나왔다는 건 팩트인데 내가 체험한 거니까.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해석은 좀 전부 다 맞을지 틀릴지 전혀 확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수련을 할 때 본다는 게 굉장히 다양해요. 우리 여기 차일권 선생님도 많이 보시지만
또제 자신의 눈, 이렇게 몸에 변하는 걸 보거나 귀신 잘 보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수련을 하다 보면 영상 상태에서 그렇게 좀 들어갔다 나오는 일은 꽤 흔한 일반적인 일이야.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아까 좀 우리가 좀 금방 시공이 어떻다는 표현을 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왜냐하면 그게 참일지 아닐지 모르잖아요. 쟁이라는 거는 내 개인적인 체험을 아까 좋은 표현하셨는데 일반화시켜서 하나의 진리처럼 뽑아내는 원리가 있어야 돼요. 그럴 때 내 개인적인 체험에서 얻어내는 거지. 그래 진리가 나와.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거거든. 우리가 어느 과거를 들어가서 내가 봤다를 자신있게 얘기하려면요.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들어가서 본 게 과거도 아니다가 얘기할 내용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많은 걸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참이라는 증거가 하나도 없어. 이게. 그러니까 단지 나의 그때 경험이거든요. 근데 이제 들어가서 볼 때 이게 그냥 단지 경험이 아니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매번 똑같은 들어가서 똑같은 모든 저기를 보는 훈련을 해야 돼. 근데 어쩌다 들어가서 보는 거하고 매번 들어가는 건 전혀 달라요. 매번 들어가려면 원리를 알아야 돼. 들어가는 원리를. 그 세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몰라도 하다못해 허구의 세계에도 내가 들어갈 수 있는 원리를 찾아야 돼. 아니면 똑같은 시계의 초침을 듣고 들어가는가. 출면 상태에서 들어갈 때 그런 짓을 많이 하잖아요. 초침이나 딱딱하다가 들어가면 들어가. 그런데 들어가려면 우리가 보통 영상을 할 때 내가 생각에서 느끼는 시간하고요. 이 밖에서 보는 시간하고 원래 달라. 거기에 뭐 과거, 현재, 시기 이걸 갖다 대입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생각은 원래 얼마든지 날아갈 수 있거든. 거기에 반속이라는 표현도 필요가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표현하는 연습은 이럴 것 같아요. 오늘은 내가 이제 의도적으로 저런 분도 오시고 얘기도 하는데 커트 않고 놔두는 게 어떤 때 좀 이상하면 많이 자르거든 내가. 일단 좋은 사람이면서 내가 유지 좀 해야 되고 또 하나 그러면서 우리가 이게 교훈을 서로 얻어야 될 건 이런 것 같아요. 수련을 해서 보면 나도 내가 보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인데 일부러 보는 수련을 할 때가 있어요. 되는가 알아보려고. 그래갖고 지금 그 비슷한 체험을 나는 사실 원하면 들어가서 볼 수 있어. 근데 잘 안 해. 그러니까 그 뭐냐면 원하는 때 들어가서 매번 똑같은 걸 볼 자신은 없어요. 매번 들어갈 수 있어. 근데 꽤 많은 집중력이 필요로 하고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고 그럼 거의 그 검은 홀부터 시작해. 그 쭉 가다가 이제 얼마만큼 가냐가 이제 사실 시간과 시대나 장소를 찾을 수 있는데 가다가 내가 어디를 가야 되겠다 하면은 딱 나와서 세계가 원래 이렇게 허옇다가 뭐 좀 있나 하고 보면 이게 이거 쫙 당기듯이 또 내가 내려가서 이게 보이고 그래서 제대로 보려면 어떻게 되냐면 거기 들어가서 시대를 봐야 돼. 시대를 근데 뭐를 봐냐? 내가 혼자 보는 게 아니라 들어가서 증거를 보는 거야. 보니까 어느 집을 들어가든가 거기서 문서나 기록을 봐야 돼. 과거라면 더더욱이 가능하고 미래도 가능해. 그래가지고 타인지를 보든 아니면 옛날 보든 해서 그걸 놓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가 아는 시대인가? 생각으로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날아가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시대를 봐야 돼. 방 안에 들어가든 뭐 무슨 말을 쓰는지 이렇게 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진짜인지 알 수가 있어. 그리고 수련을 많이 하는 팀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걸 똑같은 데를 가서 만나기로 하는 거야. 이게 굉장히 이게 사실은 그 보편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꽤 그 비전처럼 쓰는 수련법이긴 하지만 그거를 최소한 뭐냐면 들어가려면 얼마든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는 정도는 만들어 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똑같은 세계를 갈 수 있는 힘을 또 만들어야 되고 그쪽 수련을 하려면 그러려면 이제 아까 얘기한 이제 우리가 세타파 델타파로 편안하게 내려간 상태에서 마음 놓고 유지해서 가야 돼. 계속 끝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상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가능한 오늘 썼던 용어들을 사용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시공이 없다는 할 증거가 되지 않아요. 내 생각은 날아다니는 건데 이 생각이 가서 참을 봤으려면 정말 제대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역사적인 사실 놓고 하는데 우리가 예서 나폴레옹에 가는 걸 봤다가 나폴레옹 시대를 봐. 증명하려면 그런 거야. 나폴레옹의 시대를 가서 거기에 있는 거에 기록을 봤더니 그때 싸움도 어떻게 싸웠더라 해서 정말 역사 사서 나와 있는 게 많이 있는 거. 이렇게 해서 놓고 보면 내가 본 게 진짜인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거의 다 가짜. 수련한 사람이 보는 게 진짜 거의 없어요. 천당을 봐도 거의 다 가짜고 지옥을 봐도 왜? 자기 생각만큼 봐. 참이 아니야. 그쵸.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뭐라 그러냐면 전문용어로
일종의 절정 체험이라고 그래. 그걸 절정 체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면 보통 사람이 나도 언제나 보지 못하는 걸 언제 특별한 경우로 본 거예요. 그래서 뭐 스페셜이라고 그러고 피크 익스페리언스라고 그래. 그러니까 특별한 체험을 한 거야. 근데 특별한 체험은 이거잖아. 피크잖아. 그래서 피크라고 그래. 이 피크 갖고는 안 된다는 거야. 근데 보통 사람이 이 피크를 가지고 뭐 시공이 어떠니 뭐가 어떠니 엄청난 해석을 해요. 아니야. 적어도 언제 평가를 내리는 거냐면 이 피크가 계속 될 수 있어. 그럼 이 고온을 이루죠. 그래서 이것도 용어가 있어 이미. 이걸 고온 체험이라고 그래요. 번역되는 게. 원래는 이게 플라토 익스페리언스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이 고온 체험이 되는 정도 돼야 내가 반복성 있고 제한성 있게 자기 개인을 만들어낸 거야. 그러면 이제 부인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때 이제 증거까지 가서 읽어내기 시작을 하면 예를 들어 유체이탈을 했다는 사람 많아요. 거의 다 가짜야. 갔다 왔는데 그럼 유체이탈을 하면 진짜 어떠냐. 유체이탈 해가지고 미국 가서 증거가 돼서 타임지 발행하는 걸 보고 온다든가 아니면 앞면에 발행은 안 됐는데 인물이 셋이 나오는데 하나는 여자 남자한테 무슨 옷을 입었다든가 뭐 이런 거 나오는데 그 다음에 나왔더니 진짜 이래야지. 아니 그거는 목적성이 있어서 내가 이제 어디 간다 이건데. 아니 목적성이 아니라 처음에는 목적성 가지고 못 들어가요. 실력이. 그러니까 이제 아까 고온 체험이라고 할 정도가 증거가 되려면 이걸 반복적으로 원하는 만큼 갔다 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0개를 저희가 천상 갔다 오시고 어디까지 갔다 온다든가 등등 이거를 기록을 하고 이렇게 서양 애들이 이 수련 이렇게 해. 지금 내가 얘기한 것처럼. 그래서 그냥 갔다 온 걸 인정 안 해요. 근데 우리는 한 번 들어갔다는 걸 신기하게 생각을 해. 아니야.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할 때 신비하지만 유지하게 냉철해야만 이해되죠? 왜냐면 그렇게 돼야 그렇게 해야 돼. 네, 그렇게 해야 이게 뭔가 자만심도 안 생기고 정확하게 또 겸손해지고. 그리고 우리가 신앙하는 얘기를 한 것처럼 이 사람처럼 정확한 걸 할 수가 있어요. 정확한. 그러니까 이제 서양 애들이 그 기독교에서 상당히 많은 유파를 뭐라고 그러는데 그 스베덴볼인가 하는 사람이 갔다 온 거는 별로 무시 잘 못하는데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거 굉장히 유산적이 많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제 어떤 세계를 갔다 왔는데 갔더니 7판이었는데 갔더니 어느 세계에서는 빛이 있는데 아주 찬란한 빛이 있는데 그 사람이 죽으면 다 글로 가더라. 기독교 이야기여도. 그런데 그 빛을 통해야만 그 위 하늘로 가는데 거기 그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더라. 뭐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이제 이 사람은 생각보다 그걸 자유자재로 했어. 그래가지고서 꽤 이제 증거도 좀 몇 개 보이고 하는 바람에 이 사람은 완전히 이단을 못 잘랐어요. 그리고 스웨덴볼이라고 우리나라에 번역돼서 아마 나왔을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하는데 적어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틀렸다를 잡으려면 똑같은 데 가서 반복적으로 가서 읽어내서 그 사람 당연히 원 틀렸네. 이러고 나야 된다.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이렇게 여기서 얘기하는 것 같은 명확한 듣기와 보기가 같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수련의 세계는 세타파 델타파는 얘기하기 쉬운 거지 정말로 거기 가서 참을 보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아까 우리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끊임없이 들어가서 그걸 유지해야 돼. 유지하는 힘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지구력이 없으면 성취가 없어. 어쩌다 한 번은 들어갔다 나올 수 있어. 근데 이걸 가지고 뭔가 상당히 많은 깨달음을 가졌다고 표현하는 분도 많거든. 근데 정멸 체험을 했다. 그거 아무도 아니야. 그냥 뭔가 없어진 체험이야 그냥. 근데 그걸 문자로 없어졌으니까 정멸이거든. 불교상의 정멸은 그게 아니거든. 달라. 그랬는데 이제 그걸 갖다가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깨쳤다고 하는 사람이 많다. 그래서 서양 애들은요, 우리가 서양 애들을 아까 이제 얘기하셨을 때 동양의 사람보다 한다는 표현 같은 단어가 살짝 있어서 그 대목이 우리 기록도 되고 그런 바람에 정정을 하면 서양이 앞섰는지 동양이 앞섰는지 도저히 알 길이 없어요. 이미 서양이 굉장한 속도를 가지고요. 지금 동양 거를 가져다가 하려고 하는 건 걔네들이 우리의 좋은 점을 가져다 쓰려고 하는 거지. 이미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 소크라테스 이전에 그다음에 그 이전에 대단한 인물들을 놓고 보면 힘이 동양 사상이 거의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그 동서양이 낫다라는 표현 자체는 적어든지 저희가 여기서부터 그런 표현을 가능 안 쓰는 게 좋은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스피노자는 어떻고, 마트리스는 이걸 얘기했는데, 이건 장점이고, 이건 단점이더라. 이러고 들어가면 우리가 괜찮아. 주역을 봤는데, 이건 참 좋은데, 이건 좀 잘못됐더라. 이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동양사람이 났다고 할 만한 실력이 과연 자신에게 얼마나 있나? 다 봤나? 이거 아니다, 이제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건 저희가 좀 냉철하게 필요성입니다. 그래야 정말 정확한 시각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굉장히 다양한 시각을 가지셔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지금 왜 이런 얘기 하는지 알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체험과 어떤 지식을 한꺼번에 몰아가는 건 위험하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제 고범을 벗어나야 초감각이라는 단어는요, 사실은 그런 거 가서 본 거를 감각적인 체험이라는 거예요. 봤기 때문에. 본 거는 촉자가 안 붙어. 초는 엑스트라야. 그건 아무 상관없는 거야. 그래서 감각적이기 때문에 안 믿는 거예요. 감각은 그냥 감각이든 모감각이든 이미 머리에서 재구성을 시키기 때문에 이미 이건, 그쵸? 그런데 박사님 이건 더 쉽잖아. 그래서 그 필요를 초감각적이나 원래 천면연을 읽어내려니까 엄청 냉철해서 뽑아내는 연습이 이제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우리가 명상, 관찰, 이런 이제 의미가 이제 중요한 이유고,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이제 운명 이렇게 해서 중간에 좋았다. 신은 미래를 이용해서 이걸 딱 말씀하시는 바람에 예언과 운명과 자유의지와 이런 직관도 나오고 추억으로서 나오고 굉장히 멋진 단어들이 많이 나오고 동상이인들이 우리가 많이 회자가 됐는데 실제로 사실은 지금 저희가 말씀 나누신 게 그럴 거예요. 만약에 저희가 예언 같은 것도 그렇거나 운명을 맞추려고 한다 그러면 초감각이라는 게 흔들리지 않고 감각적이 아닌 걸 읽어낼 수만 만약에 있다면 얼마까지 가능하거나 과거를 보는 게 맞을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평균 벗어난, 아까 BC에도 얼마든지 많다고 그러는데, 그 기록에 BC 2, 3세기에 그렇지, 기록 아닌 걸로 따지면, 저희가 답사한 걸로 놓고 보면, 이집트의 피라미드나 등등 4, 5천 년 전에 이미 설립된 것들을 놓고 보면, 그런 사고력이 아니면 직관이 아니면 실질 수 없는 관측이기 때문에, 이미 그 당시에 하고 있었다. 그러면, 그전에는 이미 또 그렇지 않겠나. 이런 식의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초감각 이런 단어까지 나와서 운명과 이제 이걸 억지로 갖다 붙이는 감은 있는데, 예언이든 운명이든 제대로 읽어내려면 이렇게 그럴 것 같아요. 운명을 주관해서 가는 자의 입장에서 세상을 보는 눈. 그런 판단. 이게 초감각 지각이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본다. 그런데 이제 그게 나한테 있을 거냐 없을 거냐? 아까 또 쓰신 표현을 쓰신 에드가 케이시 같은 경우는 최면 상태에 들어가야만 읽었어요. 근데 대개 최면 상태에 들어간 답이 늘 틀려요. 이게 장단할 확률이 줄어드는데 그렇다고 정답은 또 아니에요. 잘 읽어주고. 근데 실제로 그 상태를 눈 뜨고 들어갈 수 있는 거, 거기에 이제 눈 뜨고 그 상태에 들어가는 상태가 선례죠. 원하는 주제와 대상과 내가 합의에 대해서 그걸 읽어내는 거죠. 그래서 그걸 아무 때만 들어갈 수 있으면 언제나 초감각지의 정답을 읽어내는 것이고, 그게 이제 아무 때나가 안 되면 가끔 받아내는 거고, 이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 결론이 내고 싶어서 초감각지가 간 게 아니라 단어가 자연스럽게 흘러오다 초감각이 들어왔는데, 저희가 실제로 운명, 자유의지 이런 거를 그래서 운명과 자유의지를 만든 우리가 그걸 놓고 다루기도 되지만, 만약 이런 게 자연에 원래 있는 단어를 갖다 쓰는 거라면 이게 원래 있는 구성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구성을 만들거나 이걸 운행하는 어떤 시스템 또는 그 주체를 놓고 바라본다면 신이라는 걸 되고, 흘러가는 시스템 자연이라는 것도 상관이 없는데, 또는 자연을 인격화해서 신이라는 것도 상관없고, 그런 입장에서 바라볼 수 있는 우리 개체의 감각적인 걸 벗어나는 시각이 아마 거의 같은 컨셉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대부분 우리 시작으로 한 신관하는 얘기의 컨셉하고 사실 그렇게 다르지 아니하지 않나요? 그렇죠. 그럼 이제 영혼만 초감각 쪽지가 그게 이제 학계 쪽에서 좀 그렇게 쓰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죠. 신라에서는 그냥 보통 이제 직관이라고 그래 부르죠. 직관. 그렇죠. 그걸 바라보는 정답이니까 직관이죠.
아, 표현 좋아요. 정확해. 직관이 이렇게 단어가 딱 나오기 어려워요. 네, 이게 공부하신 분이죠. 직관. 직관은 이런 걸 직관이거든요. 정각, 지각을 바로 보는 거. 그때가 바로 명상의 승리의 상태일 때 가능하다. 여기 이제 이렇게 통할 수 있는. 전 참저 이런 거 기뻐요. 왜냐하면 정말 열심히 잘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많이 끌고 가신 많은 분 같아요. 이게 그냥 어느 단체에 끌고 나가는데 중심이 잡히면서 그거 하는 분이 참 드문데 힘들어요. 아주 앞에서 이렇게 얘기해서 간절하게 할 수 있지만 꽤 좋으시네요. 예. 저희가 정말 신흥남교육들에서 이게 유지가 잘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광고처럼 얘기 드리지만 안 보신 분은 사서 꼭 네. 아주 좋은 책입니다. 예. 자, 근데 부탁을 해서 넣을게요. 예,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오실 때마다 또 여쭤보실 수도 있으니까 예.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대화해. 하다가 그 중요 주제가 있으면요, 예. 거기 있는 주요 주제 갖고 해도 됩니다. 저희가 어떤 때는 굉장히 막연하게만 생각하시는데 공부하다 막혔다든가 해석을 내렸는데 뭔가 미진하다든가 이런 거. 아까도 초반 강의를 하다 보니까 단어 자체가 많이 좀 용해되잖아요. 이게 그런 식으로 하다가 난 막혔다. 또는 공부하시다가 서로 이런 거 같이 놓고 딱 터놓으면 저는 오늘 같은 날은 그렇게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원래 선수권도 시작을 했기 때문에 내가 보다 이거 답답했는데 사실은 자기 거를 주제로 던지고 그게 주제가 되는 게 굉장히 기회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하다가 보니까 난 여기서 답답했는데 이건 어떠냐 이런 식으로 해서 호화를 받아가면서 고쳐나가는 것도 서로 좋지 않나. 또 만약에 딴 분들이 몰라서 그것까지 이해시키는 대목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 잘 이제 좀 유도해서 해주셨어요. 제가 보기에는 맨 밑이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은 잘 나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아니 저희가 굉장히 좀 산만한 감은 있었지만 잘 나왔어요. 공부하신 분들이라 네. 그 주제에서 네. 벗어나긴 했어도 연결시킬 수 있는 꼬투리가 저희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 예. 얘기를 다 자기 나름대로의 그 관을 여기다가 뱉어냈잖아요. 이게 영광로가 된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서 이게 전체는 어디로 가야 된다는 걸 다 이제 느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 오늘 공부 안 됐으면 특히 많이 됐으리라 봐요. 그래서 아주 그냥 정복을 찔러주시고 그냥 저분이 하는데 네. 저희가 이 정도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본인이 네. 체험을 한 거라 전 그거 값지다고 생각해요. 그건 네. 근데 그거가 언제냐? 2년째인가. 근데 버렸어요. 잘했어요. 하다가 뭐라 하지? 나중에 이제 예지공도 나오고 하는데 거기서 쉽게 말하면 이상한 뭔가 존재가 나와요. 근데 잘했어. 나중에 보니까 다 헛개비. 그게 다 버렸어. 아니야, 그렇게까지 가지 말고요. 자기가 뭘 다 헛개비라고 하기 섭섭하잖아. 아니, 왜냐면은 그때 당시에 이제 마지막에 제가 이게 다 이제 다 버리는 거랬거든요. 그러니까 내 이름도 다 버렸어요. 이름이라는 거에서 얘를 이름이 똥개라고 하면은 그 똥개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그 개념 때문에 자기가 뭔가 그게 이렇게 섞여가는 게 있어가지고 이 이름 자체가 내가 아니니까 나는 그냥 나니까. 그래서 이름이 내가 아니라는 거를 이제 인식을 강하게 했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다 버리는 걸 하니까 쓸데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차피 수련하면 그 과정을 거치는 거니까 거기서 이제 혼자만 거기에 빠져버리면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공통적으로 더 선생님들 수련한 분 얘기 들어갖고 많이 이거는 그 하나의 과정이다 이렇게 딱 제쳐놓으면 이제 더 나아갈 수 있는 그 기회가 됩니다. 재미는 그렇게 하니까 다 없애는 걸 하니까 없앴던 게 다시 나중에 저절로 막 되더라고요. 쉽게 말하면 그냥 한 번은 옛날에 막 노력해가지고 쉽게 말하면 뒤에 있는 걸 보려고 했던 게 그때에서는 자연스럽게 그게 자연스럽게
예,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그때 나중에는. 봤던 힘은 있는데 몸이 기억하고 있는데 쓸데없는 걸 버리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깊어지는 거예요. 근데 쉬워져. 그렇죠. 네, 사실 참 희한해. 이게 버리면 어분다 같은 그런 건데 수영에서 참 그게 참 뭐라 그러나 재미난 현상이라고 그러나 어떤 면에서 쉽게 또 가기 어렵지 않은 게 버려야 얻어지는 것들이 좀 있죠. 근데 그게 아마 제가 그 시원한 이야기 저자가 굉장히 담백하게 잘하는 거가 그거 아닌가 싶어요. 저는 이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생각보다 굉장히 담백한 사람 같아요. 그리고 바로 저희가 그 편견 지우기 같은 거를 적어도 그 책 쓸 땐 제가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요. 아주 굉장히 대단했다. 이 사람 이 이야기 어려울 정도로 그때 정점을 친 것 같아요. 정말 좋아요. 아주 잘했고요. 심하면은 제가 그 예전에 여기 요즘에 이제 뭐 딴 거 바꿔서 나가시는 그 마승진 목사 그분이 제가 신간하는 이야기를 추천했어요. 목사인데 근데 그것 때문에 그렇게 좋아하셨어요. 그 책을 추천해 주셔서 고맙다. 그러니까 좀 대단한 목사죠. 그분 그러면 목회 활동 하십니까? 목회 활동은 포기했어요. 왜냐하면 근데 개인적인 그 목회가 기독교 제도하에 목회는 자기가 이제 입장을 얘기하기 어렵다. 다르니까. 그런데 내가부터 사인 목회를 하고 있어요. 사인 목회는 꼭 교회라는 그런 데서 하는 게 아니니까. 저도 많이 도와줘서 여기서 지도하는 것도 좀. 진짜 목회를 하는 거죠. 네, 그렇죠. 네. 우리 신나이 읽으신 이제 하여튼 목사님들, 뭐 스님들 뭐 많이 있는데 목사님들 경우에 뭐 기성 종교에 계속 몸 담으면서 거기에서 뭐 목회 활동 못 하게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죠. 자기 신념에 이제 영타당. 아니 스스로 답답한 게 정말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 그 교단의 방침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얘기를 하면 서로 입장이 곤란해지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아예 그냥 떠나더라고요. 떠나서 근데 그 용기 있어요. 생활이 곤란한데도 그 떠나서 과감히 거꾸로 목회하면 사실 얼마나 생각 되잖아요. 돈 적게 주고 또 동의들이 갖다 주고 직업이기도 하잖아요. 그럼 직업이에요. 저도 갖다 드리는 것도 많아서 그럼요. 이게 되는데 그걸 포기한다는 게 사실 꽤 어려워요. 중요한 용기인데 어려워요. 그거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신관은 얘기로 감동을 받으면 그렇게 안 해준 사람이죠. 사실은 그 책이 그게 참 그래요. 그러니까 새로운 그 강의 나눌 수 있는 그런 모임이 됐으면 근데 좋은데 미국 경우에는 이제 유니티 처치 그게 뭐 좀 오래된 거라 이거 또 몇백 년 된 건데 거기는 전통적으로 하여튼 뭐 우리는 모두 하나다라는 게 이제 유니티인 거죠. 그래서 쭉 그런 걸 받아들인 뭐 나름대로 이렇게 전통이 있어가지고 신나의 읽은 목사님도 그 교회에 있으면서 목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좀 돼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같은 데서는 뭐 다른 교회에 속했다 그러면 다른 종파로 이렇게 유닛 철치 쪽으로 옮기면 되거든요. 그러면 계속 생활도 하면서 뭐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직업 생활 자체를 포기해야 되는 그런 건 다양성이 부족하잖아요. 다양성이 우리 영향을 못해줘서 아직은 이제 그게 우리가 좀 취약하죠. 그래서 저는 참 답답한 게요. 제국주의를 겪은 나라들이 이제는 선진 사회로 바뀌어서 자기네 정점을 많이 수정했는데 우리는 살기만 봐가지고 이제 좀 잘 살아지는데 이제 그들이 갔던 길을 또 따라가야 된다는 게 참 속 터지긴 해요. 이게 근데 그렇긴 하나 그 친구들의 장점이 또 배워서 벌써 그런 거를 수용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잖아요. 또 우리 사회가 이제 그게 힘이 모자란 거니까 지금 저희가 토론을 하고 하는 게 아마 그런 백그라운드가 될 수 있는 배경이 되면 좋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늘어나면 그분들이 잘 할 수 있겠죠. 시간상 말이죠. 이 토론은 이제 별로 그렇고요. 뭐 이렇게 다양한 얘기 잠깐 하다가 헤어지는 걸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토론의 주제는 거의 뭐 아까 조금 전에 결과를 봤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얘기해서 한 10분 정도 더 하시고 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편하신 얘기 편하게.